안녕하세요.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장에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겪어버린 바람에 그저께까지도 제대로 숨도 못 쉬고 화만 내다가 이제 겨우 진정하고 사는 새 신부입니다. 있었던 일이 아직도 거짓말인 것만 같고 도무지 사람이 한 짓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아서 여전히 자다가도 그날 생각만 하면 벌떡 일어나는데요. 시어머니란 존재들은 다 이렇게 생각이라는 걸 못하고 사는 사람들인지, 그래서 며느리를 배려해주는 의도 따윈 한시도 갖지를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감이라도 사고 의견을 여쭤보고자 이리 사연을 보내봅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은 뒷목 잡고서 남일이 아닐 수 있음을 알고 미리 주의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결혼식 치르신 분들은 위로의 한마디라도 좋으니 제가 비정상이 부디 아니라는 걸 알려주세요. 바로 사연을 시작할게요. 저희 남편은 집안에서 외동아들입니다. 뭐 3대 독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위로 계시는 큰아버님의 아들을 둘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시아버지는 남편 딱 하나만 낳아서 애지중지 키우셨어요. 가정 안의 유일한 아들내미이다 보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고 자랐고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게 제 눈에도 느껴질 만큼 남편은 성격이 서글서글하니 밝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많이 받고 자랐던 사랑을 남한테 베푸는 것도 쉽게 할 줄을 아는 사람이었고요. 연인인 제게도 연애 시절부터 정말 여자로서 잘 챙겨주고 보듬어주곤 했어요. 자기는 부모님께 충분히 사랑도 많이 받고 자랐고 또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받은 건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한테 아이가 생기면 똑같이 사랑을 듬뿍 주면서 키울 거란 말도 서스럼 없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문득문득 그런 얘기를 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제 눈에선 늘 꿀이 떨어졌고요. 아동학대니 뭐니 하면서 퍽퍽하고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막 들려오던 때였는데 남편은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어린아이들을 예뻐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 성격 자체가 참 모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이런 남자랑은 배우자로 두고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씩 은연중에 했었답니다. 그때 좀 더 남편을 제대로 뜯어보며 집안까지 제대로 따져봤어야 했었는데 그 순간에 가졌던 호감이 쭉 이어져서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의 부모님, 정확히는 남편의 어머님하고는 제가 미리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답니다. 갑자기 저희 데이트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따라 나오신 거예요. 다행히 같이 데이트를 셋이서 하자는 말씀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는 길에 남편을 만났는데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 길이라고 하길래 그냥 궁금해서 따라와 봤다는 말씀을 하셨었죠. 뭐 거기까지는 저에게 그리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귀는 여자가 궁금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 그냥 호기심이 따라와서는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했을 수도 있을 거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환하게 웃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긴 채 최대한 잘 보여보려고 반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는 어머님도 봤으면 됐다는 말을 남기고는 그냥 휙 가버리셨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제 얼굴을 보고 난 후로 저에게 유독 반가움이 느껴지시는 건지 영상통화 속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주 목소리와 얼굴을 비춰주셨어요. 남편이랑 제가 둘이서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남편이랑 문자를 하다가 갑자기 보란듯이 영상통화를 걸어와서는 남편이랑 통화를 하려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집에 가면 또 볼 사이인데 지금 뭐하고 있는지, 뭘 먹었는지, 지금 놀고 있는 장소는 어떻게 생겼는지 등등을 보여달라면서 통화를 하셨고 별일이 아닌 일을 그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끌며 남편과의 영상통화에 열을 올리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옆에서 같이 인사를 드리면 제 인사를 잘 받아주기도 하셨고 뭐 어쩔 때는 그냥 라고 하면서 대충 인사를 받을 때도 있으셨답니다. 거기까지도 저는 그저 어머님이 좀 기분 파이신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아 했어요. 외동아들이니까 그런 아들이 연애를 하는 게 궁금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다만 남편 나이나 제 나이가 둘 다 30이 넘는 상태였는데도 그런 식으로 더 자주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니 그리 가볍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남편이랑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남편이 매일같이 이렇게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니 이게 참 언젠가부터는 좋게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아들한테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내가 결혼을 하고 나면 나를 향해서도 그 관심이 퍼지진 않을까 싶어서 좀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슬쩍 남편한테는 원래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하냐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저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계속 시어머니랑 한 번씩은 꼭 영상통화를 하는 것이며, 그렇게 영상통화를 하는 동안 저는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그 상황 자체를 뭐가 문제냐고 물었어요. 내가 아는 남편이 맞나 싶어서 순간 이 자식이 시부모님 얘기를 하면 껌뻑 죽으려 하는 타고난 효자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감이 쌓여가던 중 저희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하면서 결혼 준비를 빠르게 진행시켜 갔어요. 제가 도무지 정신이란 걸 차릴 수 없을 만큼 속도를 내서 말이죠. 상견례 때도 제가 분명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을 할 만한 일이 있긴 했었습니다. 저희가 한식당에서 상견례를 했는데요. 남편이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자꾸만 반찬을 자기 젓가락으로 집어서는 남편 밥그릇 위에 올려주더라고요. 멀쩡히 두 손으로 밥을 잘 먹고 있는 다 큰 아들의 반찬을 자꾸만 챙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집에서 하던 버릇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다른 자리도 아닌 상견례 자리였는데 자기 아들 예쁜 건 그리 표현해가면서 행동을 하시는 것이 조금 무례하고 경우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보통은 다들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해야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자리인데 아들이 얼마나 예쁘면 앞뒤 볼 것도 없이 저리 반찬을 밥그릇 위에 올려주시나 싶었죠. 그러니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도 차마 다 티를 내지는 못하셨지만 쓰는 숨을 지으며 저희끼리 눈치를 봐야만 했답니다. 실제로 엄마는 그걸 보고서 집에 가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내미가 하나뿐이라 그런지 애지중지 엄청나게 유별나게 키운 게 눈에 다 보였습니다. 그렇게 유별나게 키운 아들을 장가 보내면 얼마나 며느리가 질투나실까 하고 생각했죠. 그 말에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각이 많아져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고요. 먼저 결혼해서 유부녀로 살고 있던 저희 친언니도 상견례 때 있었던 얘기를 듣더니만 그 결혼을 당장 취소하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란 존재가 그냥저냥 키운 아들한테도 은연중에 마음이 쏠리고 그래서 며느리가 뭔 짓을 해도 예뻐 보이질 않고 흠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결혼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란 사람이 그리 아들을 애지중지하는 꼴을 봤으면 말을 다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파혼을 하든지 끝을 내라고 말이죠. 언니가 너무 유난을 떨면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윽박까지 지르며 제 상황에 감정이입을 하니 저도 순간 화를 낸다는 것이 그만 언니한테 화를 내고야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아들 좀 예뻐한 걸 가지고서 무슨 파혼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냐고도 화를 냈고요. 우리 커플 사이는 엄청 멀쩡한데 왜 언니가 멀쩡한 커플 사이를 회방 놓으려고 하냐면서 애꿎은 언니한테 저의 불안감을 막 토해냈어요. 애꿎은 언니가 제 분노의 화살을 다 받아 먹은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결혼을 한다고 여기저기 다 말을 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파혼이 되면 어쩌나 싶었던 불안감과 또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최악의 시어머니실지도 모른다는 깔끄러움으로 인해서 이성적이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결혼이든 뭐든 그냥 직접 경험을 해보고서 네가 깨달아 보라며 해탈을 하듯이 저를 내버려 뒀어요. 특히 언니는 기껏 동생이라고 현실적인 결혼 조언을 해주려고 했는데 고집이 세가지고는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으려고 한다며 저를 그냥 다 내려놓고 지켜보기만 할 거니까 앞으로 절대 도움을 구하지도 말라며 선을 긋더라고요. 내심 언니한테 많이 미안했었는데요. 저도 그 당시에는 쓸데없는 자존심만 더 세져가지고는 언니가 뭔 말을 하든 그냥 알겠다고만 하면서 토라져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다소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와중에 직접 해결을 하거나 무시를 하면서 저는 신부가 될 준비를 했어요. 남편이랑은 결혼식장이나 드레스를 구하는 것도 힘이 많이 들었지만 무엇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집 하나 구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결혼하기 5개월 전부터 집 구하는 데에만
온 힘을 쏟았고요. 서울 안이나 서울 변두리 혹은 서울 밖까지도 집을 구하려고 안 다녀본 곳이 없었답니다. 각자 직장을 다니느라 주말밖에 시간이 없어서 최대한 평일에는 결혼 준비를 했고 주말에는 집을 보러 다니면서 정신이 없었죠. 그 와중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밥을 먹었냐고 영상통화나 그냥 통화를 걸어오셨고, 그러면 남편은 꼬박꼬박 그 전화를 받아가면서 답을 드렸습니다. 문득 화가 난 적도 많았고, 남편은 왜 나랑 신나게 얘기를 하다가도 집중을 더 하지 못한 채 어머님의 전화를 딱 받아버릴까 싶어서 섭섭한 적도 있었어요. 다행히 이런 저희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새내기 커플이어서 그런지 남편은 제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만 섭섭하게 해달라고 하니 미안해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자꾸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니 자기도 생각을 좀 해보고 행동을 고쳐봐야겠다면서 좋은 쪽으로 대답을 해줬고요. 실제로 결혼하기 2달 전쯤부터는 남편도 제 비유를 잘 맞추고 또 기분을 좋게 해줘야겠다 싶었는지 시어머니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어요. 결혼 전 데이트를 하는 기분이 좀 더 특별한 것 같다면서 엄마 전화는 다음에 라고 하며 핸드폰을 가방 속에 집어넣어 버리기도 했고, 저를 보며 보란듯이 나 전화 안 받는다? 라고 하면서 제 가방에 넣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기분이 좋았죠. 제가 시어머니랑 남편의 사이를 갈라놓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랑 있을 때에는 적어도 나와의 대화와 나와의 데이트에 집중해달라는 의도였기 때문에 이런 제 말을 들어주는 남편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꿈꾸던 가을에 식을 올리는 신부가 되는 날이 다가왔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코로나 시국에 준비하고 해결하느라 정말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채로 살았는데 무사히 모든 게 다 준비가 된 채로 식을 올리는 그날이 찾아왔어요. 괜히 가슴이 떨리고 싱숭생숭해서 전날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마음이 진정이 안 되길래 그냥 아침부터 동네 한 바퀴를 엄청나게 달리며 땀을 흘렸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아침도 아주 찔끔 먹고서는 바로 신부 화장을 하러 미용실에 찾아갔고요. 뭐 드레스 입는 것부터 그 과정에서 웨딩 촬영을 한다고 하길래 내내 사진도 찍고 정말 결혼식 오전부터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걸 다 하는 동안 내내 바쁘긴 했어도 가슴이 벅차고 설레는 게 진정이 안 되어 오히려 신나기도 한 것 같았고요. 여러모로 제게는 2번 없을 일이었는지라 결혼이라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신선했고 또 즐거웠습니다. 남들이 자꾸만 저희한테 신랑 신부라고 호칭을 불러주는 것도 너무 듣기 좋았고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만 내내 예쁘게 꾸민 채로 결혼식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저희 예식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행히 친한 대학 동기 2명이 제 옆에서 계속 저를 도와주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 친정 식구들은 말 그대로 손님 맞이만을 하면서 식장에서만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신부 대기실에 있느라고 잘 보지를 못했지만 시부모님께서도 간당간당 제 대기실 안으로 들어오셔서는 자기 손님들을 소개시켜주고 계셨죠. 그런데 잠시 대기실 안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뜸해진 사이 시어머니가 절 찾아오셨어요. 밖에서 손님들 보시느라 바쁘셔야 할 분이 저를 따로 찾아오셔서는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절 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어디 좀 앉아서 편하게 손님 맞이를 해야 할 텐데 혼자 저러고 서서는 손님 맞이하느라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인다. 이따 약도 먹어야 하는데 먹을 수나 있을라나. 라고 말이죠. 전 살다 신부 대기실 안에 들어와서는 서 있는 신랑을 걱정한다는 시어머니를 처음 들어봤어요. 신부가 대기실에서 무거운 드레스를 입은 채 앉아있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오셨는지 제 앞에서 그딴 소리나 하시면서 지 아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도 빈정이 확 상해버렸죠. 시어머니께는 저도 밖에 나가서 손님 맞이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입고 서 있으라 하면 저 입장하다가 힘들어서 쓰러질지도 몰라요, 어머님. 라고 하면서 나름 웃으며 잘 대답을 했습니다. 무거운 옷을 입고 있어서 그냥 편히 앉아있는 것 뿐이라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더 이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아들 걱정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럼 네가 턱시도를 입던가 라고 하고서는 휙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신부 대기실에 들어와서 1분이 채 지나지도 않아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앞에 와서 자기 아들 걱정을 하며 결혼하는 날 기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시어머니의 의도가 너무 불순해 보였고요. 드레스 곱게 차려입고 있는 신부한테 예쁘단 말 한 번을 안 하더니만 턱시도나 입으라는 억지를 부리고는 휙 나가버리시는 어머님이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곧바로 손님들이 들어와서 인사를 하느라고 시어머니와 일을 곱씹고만 있을 수는 없었는데요. 어찌되었든 문득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 어머님이 너무 짜증이 났어요. 우리 언니가 한 말이 다 맞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그제서야 조금씩 밀려들어오며 조금씩 저는 긴장을 하게 되었죠. 설레는 마음이 더 컸는데 시어머니의 진상을 보고 난 후로는 결혼에 대한 긴장이 사뭇 밀려들어왔어요. 그러다가 결혼식이 시작되었고요. 시어머니랑 저희 엄마는 화촉점화도 잘 하셨고 저는 그렇게 아빠랑 팔짱을 끼고서는 결혼식장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혼인 서약도 잘했고 남편의 친구들이 나와서 축가랑 이벤트도 열어줘서 내내 한바구음을 지은 채로 결혼식을 잘 진행해 가고 있었어요. 중간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부부에게 편지를 쓰신 걸 읽어주셨는데 한 바가지 울음도 쏟아내고 정말 여러모로 다양한 감정을 겪으며 하나뿐인 나의 결혼식을 완성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식을 다 끝마치고서 새 가정 출발을 한다며 식장 밖으로 부부가 함께 행진을 하며 나가는 그 순서에 정말 상상치도 못한 회방꾼이 나타나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미 식장의 무대 양옆에서는 저희 친구들이나 친인척들이 우르르 몰려서서는 저희 부부의 사진을 찍고 또 준비된 꽃잎을 뿌려준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왠지 식이 끝나고 나서 식장을 나서는 순간에는 사람들의 진짜 축복을 신나게 받으면서 나서고 싶었는지라 그 순서를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식장에 말도 했었고요. 그래서 미리 직원분들이 도움을 주셔서는 친구들을 앞세워 무대 옆에 세워주셨고요. 저를 향해 후레쉬를 비추며 신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표정을 보니 저희 부부도 너무 신이 나서는 기분이 괜히 들뜨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보자고 남편이랑 서로 눈을 한번 지그시 맞춰보고는 팔짱을 꽉 끼고서는 신나게 식장을 나서려고 하는데 6, 7 정도의 발자국으로 옮기기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신랑 쪽 하객들 사이에서 누가 밀쳐지는지 어머! 하는 짧은 외마디가 들리더니만 제 시선의 오른쪽 대각선 방향에서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나신 게 아니겠어요? 신랑이랑 신부만 걸으며 지나쳐야 하는 그 버진 무대 위로 가뜩이나 보기 싫었던 저희 시어머니가 아주 당당하게 시퍼런 한복을 입고 등장을 하신 겁니다. 그 바람에 저희 부부의 행진을 기다리면서 꽃을 날리고 사진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온 하객들은 일동정지, 정말 한순간에 일동정지를 한 채 침묵을 하고야 말았어요.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어머니께로 시선을 집중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날에 사람들의 시선이 내가 아닌 시어머니께로 향하다니 그걸 떠나서 시어머니가 왜 이 중요한 순간에 내 무대 위에 진입을 했나 싶었던 나머지 저도 모르게 심장이 멎는 듯한 채로 제 손을 아주 세게 움켜쥐었어요. 그 바람에 남편은 저한테서 팔뚝이 꼬집힌 채로 눈치를 채고서는 황급히 어머님을 무대 아래로 내려보내드리려고 저를 놓아둔 채 시어머니께로 갔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랑 남편은 신부인 제가 뒤에 서 있는데 둘이서 보란듯이 제 앞에 서서는 마주본 채로 서 있었어요. 여전히 하객들은 시어머니가 왜 무대 위에 올라왔냐는 생각에 상황을 살피는 듯이 보였고 그리고는 이내 시어머니에게 시선을 뒀다가 하나둘 저한테로 시선이 쏠리더라고요. 그들이 봐도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빨리 남편한테 상황을 정리하라면서 뒤에서 오빠! 오빠! 하면서 보챘고요. 급기야 저희 웨딩 플래너 매니저가 나서서는 시어머니를 내려오게 하려 하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한복 치마에 가려져 있던 오른손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약봉투가 들려있더라고요. 한약봉투 말입니다. 저는 남편을 통해서 결혼식 전 시어머니가 기력이 허해진다며 한약을 한 채 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있냐고 물어보며 한두 번 남편이 한약 먹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 한약으로 추정되는 약봉투를 어머님이 결혼식 무대 위에 들고 올라오신 겁니다. 그러니 저도 설마 하는 황당함에 인상이 자연스레 찡그려졌고요. 슬슬 화가 나서 입까지 열린 상태로 못난 표정을 짓기 시작했을 때 시어머니가 약봉투를 남편에게 건네셨어요. 그리고는 분명히 마스크도 벗은 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먹어! 라고 말이죠. 전 분명히 그 입모양을 보면서 그 말을 들었고요. 그러니 남편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저를 따라서 기이하단 표정으로 숨을 멈칫하고야 말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사람이었던지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는 펄쩍 뛰더라고요. 아니 한약을 주겠다고 부부 퇴장하는 길에 난입을 하면 어떡해. 빨리 내려가요. 엄마 좀 데리고 나가. 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소리를 쳐가며 최대한 빨리 이 난장판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또 내려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너 이거 시간 맞춰 먹어야 하는 거야. 엄마가 지금까지 내내 언제 줄까 눈치 보다가 이제 다시 끝났으니까 주려고 올라온 건데. 라면서 뻔뻔하게 저를 한번 쳐다봤다가 제 눈을 당당히 피하신 채로 남편한테 그 한약봉투를 건네시는 겁니다. 팔을 쭉 뻗어가면서 먹어야 한다니까. 결혼식이 문제냐? 네 몸이 먼저지. 라고 한마디 더 덧붙여가면서 말이죠. 결국 그 말에 저희 친정엄마는 당장 안 내려가고 뭐해요. 자식 결혼식장에서 이 무슨 난리예요. 라고 하며 급기야 신랑 측까지 가서는 시어머니 뒤편에 서서 끌어내리는데 손을 보태셨고 자세히 보니 저희 친언니도 그 옆에 딱 붙어서는 시어머니를 가장 열받은 표정으로 욕을 뱉어내며 끌어냈어요. 이미 결혼식 분위기는 쌓을 대로 쌓여졌고 식장 측에서는 억지로 음악 소리를 더 키워주긴 하셨는데 저로서는 오히려 더 식장 꼴이 어수선한 듯 보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그 길로 끌려 내려가서도 한약을 먹여야 한다는 개소리를 하면서 식장을 몇 분간 더 개판으로 만드시다가 결국 시아버지가 나서서 시어머니의 입을 틀어막는 바람에 진정이 되었고 저는 내내 시어머니를 째려보다 억지로 결혼식을 마무리했어요. 신랑이랑 식장 나가고 난 후 사진을 찍을 때에도 정말 표정 관리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고 결국 저는 내 하나뿐인 결혼식을 망친 장본인이라면서 시어머니랑은 함께 사진도 찍길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그래도 사진밖에 남는 게 없으니 찍으라고 했으나 저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말했죠. 한 번밖에 없는 내 결혼식을 망친 사람인데 사진밖에 남는 게 없으니 같이 찍으라고? 난 지금 아까의 그 상황을 되돌리고 싶은 생각뿐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랑 사진을 찍으란 거야? 데리고 나가든지 내 앞에서 치우든지 아님 당신도 한약 마저 먹으러 그냥 이 길로 당신 집에 돌아가든지 라고 하면서 끝내 소리를 지르며 더는 괴롭히지 말라고 눈물을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뭘 그런 걸로 울고 난리니? 라면서 저한테 언성을 높이며 다가오려 하시다가 저희 부모님과 친언니의 엄청난 맞불로 거의 쫓겨나듯이 식장 안에서 끌려 나가셨고요.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남편이랑 제 눈치를 보다가 시어머니를 같이 쫓아내고서는 혼자라도 아들 결혼식을 봐야겠다면서 다시 식장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결국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식 날 가족사진으로 시어머니를 쏙 빼놓은 채 사진 촬영을 했고요. 시어머니는 역시나 식장 밖에서 들여보내달라고 사진 찍게 해달라고 아주 발악을 하셨는데요. 저는 제 결혼식을 망친 인간이라는 생각에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없어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식장 측 도움으로 시어머니는 식장 밖에서 차단을 시킬 수가 있었고 남편도 시아버지도 제 눈치와 하객들 눈치를 보느라 더는 시어머니를 언급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객들 눈에도 시어머니가 너무 진상이었는지라 남편도 자기 얼굴에 똥칠을 했다며 결국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의 일침만을 날리며 혀를 내둘렀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친언니는 시어머니랑 결혼하자마자 연 끊는 게 차라리 좋은 거라면서 저한테 잘 되었다는 말만 해주며 위로를 해줬고요. 저도 따지고 보면 저런 시어머니랑은 결혼하고 평생 동안 얽히며 지내느니 차라리 이렇게 멀어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걸로 위안을 삼기로 했어요. 친구들은 너도 나도 괜찮냐면서
결혼이 끝나고 나서도 제 안부를 묻고 시어머니는 왜 도대체 식중에 난임을 하신 거냐면서 저마다 한마디씩을 해주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시모 뒷담화를 까니 그나마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결혼식에 뭔 일이 일어난 건지 도무지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질 않고 있는 상태고 여전히 기분도 언짢고 또 시어머니만 떠올리면 분해 죽겠어요. 유일하게 외동아들 결혼식 날 가족사진 한 장도 남기지 못하게 한 걸 제 복수였다며 위안을 삼고 있답니다. 솔직히 그것만큼 큰 복수가 또 없었기에 통쾌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제 결혼식을 떠올리면 망쳤단 생각에 도무지 화가 풀리질 않네요. 그 화가 다 풀리기 전까진 시어머니한테 시모 대접도 안 해주고 연락도 안 하고 이대로 그냥 싹 무시를 하며 살려고 합니다. 제가 잘 결정한 거라고 말해주고 위로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한 지금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